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주당 소속 구로 제3등고구 출신 김종욱 의원입니다. 김준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서울을 위하여 일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과 문영민 교육감님, 그리고 천만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 천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교육지정과 학교폭력 그리고 노동의 문제를 가장 깊이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문영민 교육감 발언 들어.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가 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거 떠오른 거 있습니다. 원영민 교육감은 저 땡땡땡에 뭘 넣으시겠어요? 노동자는? 생각나시는 게. 글쎄요. 노동자는 근로자다? 모르겠습니다. 잘. 재미없습니다. 인터넷에 가장 많이 떠오는 게 뭐냐면 노동자는 저 땡땡땡에 들어가 있는 게 덜 배운 자입니다. 덜 배운 자다. 예. 어떤 그 강사분이 중학교에 가서 노동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저런 예시를 한 겁니다. 노동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터넷에 가장 많이 떠드는 게 노동자는 덜 배운 자다. 그 다음에 더럽다. 동남아 사람이다. 라고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노동자는 우리 아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제가 좀 이따 여쭤보니까 미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노동이 뭡니까? 땀 흘려서 일해서 자기의 생계와 삶을 유지하는 게 노동 아닌가요? 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변화가 안 물으시면.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아주 즐겨 보았던 중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나온 철학사전에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외적 요인을 가해서 변화시켜서 자연과 자기 자신을 변화 발전시켜서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게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뱅이즘이라고 하죠. 칼뱅이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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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명설. 예. 물론 직업소명설이 자본주의의 부의 축적을 합리화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이론이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직업이 과연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해서 부가 축적되면 네. 나는 선택받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고귀한 소명이죠. 네. 근데 과연 노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하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로체험 체험이나 직업체험 교육, 진로교육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노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직업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강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이라는 것이 숭고하다. 네. 노동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알려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노동이 소중하다, 숭고하다라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중학교 아이들을 설문을 해봤는데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감옥 가는 거를 감내하겠다는 아이들이 90% 가까이 됐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전교조 1989년인가요? 전교조가 처음 나올 때 전교조를 반대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무슨 노동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노동자죠.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노동자는 천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도 노동자입니다. 동의하시죠? 비정규직도 숭고한 노동을 하고 있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 맞죠? 그럼요. 예. 네. 우리 노동의 가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죠? 뭐 인문학을 하셨을 테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제가 미리 팁을 안 드렸는데 노동의 가치,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아니, 의원님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대답해도 뭐 답을 챙기질 않으시는데 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바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녀가 한 명 있고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합니다. 10년차 노동자입니다. 10년차. 그 일을 10년째 한 사람입니다. 네. 교육감이 생각할 때 버스를 10년째 모는 분의 임금은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버스 기사. 글쎄요. 잘뭐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한 4,500만 원, 400만 400만 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사는요? 예? 교사 10년차. 예. 주 40시간 일하고 있고 자녀 한 명이고 배우자가 있다. 네. 교사는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한 300에서 400 정도 300에서 받죠. 400. 예. 의사는요? 예? 의사는 뭐 잘은 모르지만 더 많지 않을까요? 조리종사원은 얼마나 받으면 적당할까요? 적당할까요? 네.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 조리종사는 10년차 하고 있고요. 주 40시간 일하고 있고요. 자녀와 한 명에게 배우자가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의 임금은 어느 정도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까요? 이 정도면 우리 사회가 참 바람직한 사회다. 조리종사원 월급은 얼마면 될까요? 글쎄 바람직한 건 모르겠고 뭐 저는 현재 한 조리종사원들이 한 120만 원 정도 받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차 정규직 영양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년차 정규 교사 영양사의 월급. 뭐 조금 예, 다르긴 하겠지만 교사니까 좀 344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년차 비정규직 영양사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글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찍어보십시오. 찍기는요. 의원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시험 시간에 대부분 찍기를 많이 배우셨어요. 예. 183만 원입니다. 네. 똑같은 자격증과 똑같은 노동을 합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교사 자격증을 따서 정규직 영양교사가 돼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는 덜 배운 자다. 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학교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에 꼭 붙어서 정규직이 돼야겠다. 비정규직은 비천한 삶이야. 그 노동자는 천한 거야. 라는 삶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요, 이게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칠판에 써있는 것만 보고 배울까요? 전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한데, 난 절대로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노동이 과연 신성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월급 계산할 때 365일을 계산하죠? 365일 일하는 걸로 해서 계산하죠? 일반은 그렇고 또 채용 형식에 따라 아마 날짜를 다르게 계산하는 직종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사서와 비정규직 사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365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요. 비정규직은 275일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아마 채용 주체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양사 위험수당, 명절 휴가비, 근로일수 계산하는 것, 서울이 가장 열악합니다. 서울의 노동자가 가장 열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교의 한 구성원인가요? 물론 그렇죠. 학교의 아이들의 한 구성원이죠. 학력과 인성에 네, 그러면 보안관 아저씨, 조리종사원, 상담교사, 네. 사서, 네, 교무행정 보조 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인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죠. 예, 학교의 한 식구 분명히 맞나요? 분명히 하죠. 예, 독서교육 강조하시죠? 네, 학교마다 도서관들 웬만하면 다 있죠. 있습니다. 네.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사서 있습니다. 사서. 네, 그죠? 근데 어느 초등학교에 사서 선생님, 도서관에 사선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생님의 호칭이 뭐예요? 현재는 사서 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은 없어요. 사선 없어요. 사선 없어요. 예, 예, 유령이에요, 유령. 보조만 있어요. 네. 그분들의 사기에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까요? 교육권 보조가 좋으세요? 교육감이 좋으세요? 호칭 바꿔주시겠습니까? 이건 교육감이 결단하시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호칭 아마 바꿔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제 의원님께서 참 사서 보존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정말 아주 고맙습니다. 초등학교에 2004년부터 이제 사서를 들어가면서 사서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사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2004년도에 첫 번 채용이 되면서는 사서 보조원이라고 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들어와서 그 후에 2011년도에 중학교에 사서를 넣으면서는 사서 자격 있는 사람만 사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서 자격증이 있는 초등학교 사서 선생님이 있고 보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서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비정규직이에요. 혼자 일해요. 사서입니까? 사서 보조입니까?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서인데요. 채용 형식이 사서 보조원이 바꿔주시라고요. 됐죠. 호칭 바꿔주시는 거 지금 교육감이 결정하시면 돼요. 사서 보조 말고 사서로 해주세요. 호칭. 예, 제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면 아니,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고 왔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이제 중학교 알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예, 네. 잘 긍정적으로 서울에 따져- 있는 비정규직 모든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는 275일로 계산을 한다, 임금을. 그렇습니다. 근데 중등 사서만 245일. 45일이고. 네. 예. 왜 그러세요? 글쎄요, 저도 그걸 잘 모르죠. 바꿔주세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바꿔주세요. 그러나 아마 중등 사서만 245일. 채용할 때부터 날수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된것 지금 같아요. 바꿔주세요. 네. 또 중등 사서는 9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초등 사서는 10급으로 받습니다. 10급 기준으로 받습니다. 네. 근데 초등 사서는 275일입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중등 사서 9급 곱하기 245하고 초등 사서 275일 곱하기 10급 기준에 보니까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초등과 중등의 형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나쁜 쪽으로 바꿉니까?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머리를 써야지 처우를 열악하는 개선 쪽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가급적이죠.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육청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노동자가 하면 안 되겠구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억지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학교 구성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학교 평가입니다. 학교 평가. 네. 학교 평가 누구 하죠? 학교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죠. 그 학교 평가. 학생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학부모도 하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교 평가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성과급을 안 주는. 아니, 직종이- 평가에 참여하나 안 하나요? 그래서 참여 안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한가요? 네. 당연한가요?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당연한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학교 보안관, 영양사, 사서, 교무행정 보조사, 상담 선생님, 과학보좌 교사, 스포츠 강사,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이게 다 비정규직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서울시 교육청. 이 사람들이 아이들의 학력과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학교의 틀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분들이에요? 학교 평가에 참여해야죠. 그죠? 그분들이 빠졌으면 완벽한 학교 평가가 아닌 거죠. 맞죠? 당위적으로는 학교 그렇습니다. 예. 학교 평가에 참여시켜 주세요. 내년부터 참여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참여시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서 보조를 사서 호칭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학교 평가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학교 평가에 비정규직을 참여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자, 세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예, 일이면 할 수 하십시오. 있는 할 수 일인지. 있는 일이라면이란 전제가 붙었지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요. 네.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학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 평가 성과급을 받습니다. 네. 성과급을 딱 받으면 교장 선생님 얼마, 수석기사 얼마, 몇 년치 얼마 나눠갔습니다. 네. 그죠? 네. 비정규직 나눠주나요? 아마 비정규직은 지금 성과급을 안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이 네. 우리 행정사무관한테 수고했어. 그래가지고 과마다 회식비로 얼마 10만 원씩 줬어요. 근데 회식 가는데 비정규직 넌 비정규직 중에 회식 오지 마. 어떨까요 기분이? 내가 이 교육청이 식구라고 느낄 거야 안 느낄까요? 식구죠. 식구인데. 식구인데 돈을 안 줘요? 성과급 추구하는 문제가 이제 예산하고 결부되고 관례가 있고 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과급을 나눌 때 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가지는 거 조금 낮추고 수석교사가 조금만 낮추면 되잖아요. 하여튼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산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지금 생각에는 여러 할 수 있는 데서 안 한 게 관례상이 아니라 있으니까요. 몰라서 안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할수 이런 있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네. 학교 성과급 배분에 비정규직 넣어주세요. 할 수 있으신 일이면 그러면 제가 할 네, 수 있는 일이라면 네, 네, 해야죠. 네, 네. 예, 예. 뭐 다행히 저희 안사람은 정규직 교사라 이런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많은 비정규직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슴 아파합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고용 안정입니다. 서울시내에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비정규직 영어회화 전문 강사. 금년에 1235명가량이 일하셨습니다. 네. 2014년 예산 편성안에 보면 한 25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자, 예. 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1230명가량 된 게 이번에 예산 반영은 한 1000명 정도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예. 그 예산에 따르면 230명 정도가 해고돼야 됩니다. 근데요, 계약 해지가 그게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세요? 예년에 보면 그게 자연 감소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저도 예. 들었어요. 자, 자연 감소 부분이 있으면 네. 그분 퇴직하시고 신규 채용하지 않겠다. 네. 하지만 나가라고 억지로 내보내진 않겠다. 맞죠? 그렇습니다. 교육청 입장 맞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수요 조사라는 걸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하고 선생님들 회람을 돌립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미안해. 우리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수요 조사가 0이야. 이런 경우 있어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해서 학교에 남고 싶다 하면 반드시 남겨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해서라도 아니면 이번 본인 예산에서 추가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연 감소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계약 해지되면 안 됩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은 됐습니다. 뭐 일부러 약속하셨습니다. 해고할 생각은 네, 없습니다. 일부러 예.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 감소를 카운트한 자연 이런 어떤 게 예고입니다. 자연 감소냐?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나는 학교에 남고 싶다 하면 그건 남는 겁니다. 학교에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별한 결격사에 있으면 내보낼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그 자연 감소분이 약 20%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 네, 배정이 좋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하겠습니다. 또 그걸 억지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해고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스포츠 강사. 네. 우리 아이들의 체육 문제 중요하죠. 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면 교대를 나오신 분은 체육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 폭력 대책과도 연결되어서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강사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네. 물론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과 서울시 예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보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들어서 스포츠 강사가 한 150명 정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이 문제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예,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학교 스포츠의 문제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는 한이 있어도 스포츠 강사는 고용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 1등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생각 어떠세요?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네. 기초 생활체육이 중요하죠. 네. 예, 그걸 그 우선- 스포츠 강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자, 서울 금천구로의 혁신지구라고 지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학급도 학생수 25명을 지향하면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간제 교사님 중에서 담임을 맡으신 분이 있고 담임을 안 맡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바라진 않겠지만 그 기간제 교사를 초빙할 때 공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201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왔고요. 2014년 1, 2월은 예산 확보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예산에 따라서 이분이 2월 때까지 일하는 걸로 알고 왔죠. 네. 근데 이번에 예산이 줄었다고 12월 달에 계약 해지한답니다. 통보가 됐답니다. 근데 담임 맡은 분은 2월까지 하고 담임 안 맡은 13분은 계약 해지한답니다. 네.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노동의 문제입니다. 또 그분들 10개월 하면 경력 인정 안 됩니다. 1년 해야 기간제 교사는 뭐냐면요.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대를 나와서 교사자직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10개월 일한 거하고 12개월 일한 건 다릅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13명입니다. 노동의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13명의 2달치 월급 다 해파가 얼마 안 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이제 특별 케이스였잖아요. 특별 케이스예요. 특별 케이스인데. 자치구가 돈을 내고 우리가 매칭 펀드를 내서 다른 구에는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이제 새해에는 그것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반으로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 아는데요. 네, 네. 아는데, 네. 모든 예산 다 주는 거 아는데, 네. 그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12개월 할 줄 알고 왔어요. 12개월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10개월만 한대요. 부당 노동행위 아니에요? 약속 위반 아니에요? 물론 계약서에는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약속 위반 아니에요? 그거?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자세히 살펴서요. 억울하지. 13명 2달치입니다. 2달치요. 해결해 주십시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요,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은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요, 계약 해지 비율이 4.2%입니다. 이런 비교해서 죄송한데, 광주교육청은 0.5%, 전남교육 0.7%입니다.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잠시만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